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휴성의 신정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효성의 김현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재판상 이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네. 이게 사실은 뭐 어려우면서 되게 쉽잖아요. 그러니까 양 당사자가 사실 동의하면 동의만으로 그러니까 협의 이혼이라는 걸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양 당사자가 이혼에 동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에서 정해놓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지 이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그런 경우는 다른 한쪽은 이혼을 원치 않는다. 그쵸? 나는 이혼하기 싫어. 나는 이혼 안 해. 이런 거죠. 혹은 뭐 너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 같은 이제 로맨틱한 사유도 있을 수 있는데 너무 가슴 아프네요. 뭐 헤어지고 싶지 않아. 저희는 어쨌거나 이제 재판상 이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재판상 이혼 사유로 법에 규정해 놓은 사유가 6가지가 있죠. 예, 6가지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재판상 이혼 원인 있죠. 그래서 하나씩 소개해드리면 1호는 부정행위, 배우자 부정행위 시. 그다음에 2호는 배우자가 다른 일방을 악의로 유기한 때, 그냥 이건 버렸다, 이건 별거한다, 뭐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3호, 4호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배우를 받거나 아니면 내 직계존속이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그때도 이혼할 수 있대요. 그래서 3호, 4호는 이 쌍방 배우자 말고 직계존속이라는 가족들을 데리고 오는 사유입니다. 5호, 6호도 있죠, 변호사님. 그렇죠. 그러니까 배우자의 어떤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그리고 이제 6호는 다 아우를 수 있는 사유로 적어놨어요. 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네. 근데 이게 결국에 부부간에 뭐 서로 완벽하게 부부 생활을 할 수는 없잖아요. 서로 간에 뭐 잘못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혼인 생활 중에 내가 잘못해놓고 이 사람이 싫어서 내가 잘못을 했을 수도 있고, 그죠? 잘못을 한 사람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약간 적반하장이랄까요. 그렇죠. 적반하장격의 어떤 이혼 소송을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나요? 안 하죠. 대법원에서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혼인의 파탄에 있어서 책임이 있는 자라는 취지입니다. 근데 네. 이게 6호를 보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항상 의문이 있어요. 공부할 때도 생각을 예. 했지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 파탄주의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뭐하러 따지냐. 이렇게 파탄이 됐는데 관점에서 이미 파탄난 혼인관계는 남아있는 게 없으므로 보호할 것도 없다고 해서 그런 경우에 책임의 원인을 따지지 않고 이혼을 인정하는 게 파탄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사실 좀 현실적이지 않나 싶어요. 이제 파탄된 것을 6호로 보는 것은.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되면 혼인을 보호하려는 어떤 나라의 어떤 정책과 그런 것에 또 이제 맞지 않을 수 있어서 그런지 저는 이게 제한 해석이 아닌가 살 싶기도 하고 요즘에 또 살 추세를 보면 아까 말씀처럼 대법원은 이제 유책주의 그러니까 이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라는 유책주의에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요즘 또 판례 추세는 좀 파탄주의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돼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혼을 누가 잘못했다라고 했을 때 판결문에 뭐 이러이런 부분들은 원고가 잘못했고 이러이런 부분들은 피고가 잘못해서 둘이 혼인이 파탄돼서 일단 이혼하는데 근데 뭐 원고도 책임 있고 피고도 책임 있으니 서로에게 위자료를 인정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결론은 파탄주의와 비슷하게 가는 거죠. 누구의 원인인지 따지지 않겠다. 이 부분은 이제 혼인이 파탄됐다고 인정할 만하다. 서로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서 이자료가 한 명에게도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심치 않아요. 둘 다 잘못했다. 네. 저희가 다룬 사건 중에서도 그런 사건들이 많죠.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1심 판결 받은 사건 중에 하나는 우리 당사자분께서는 사실 남편이 너무 술을 많이 마시고 폭언과 폭행 등이 반복이 되고 해서 견디다 못해 집을 나오셨고 그래서 이혼 청구를 하게 되셨는데 그때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서 이혼을 구하고 남편분은 사실 이혼을 원치 않는다. 마치 본인은 혼인 생활에 성실한 것처럼 굴었지만 나의 돈을 보고 결혼했다. 저 사람도 문제가 많다. 그래서 저 사람이 유책 배우자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걸로 막 치열하게 싸우면서 결국에는 결론이 났는데 이혼은 하되 원고도 책임이 있다라고 판결이 나면서 위자료가 인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판결을 보고서 느꼈어요. 약간 파탄주의를 좀 가미한 판결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습니다. 네. 그쵸. 맞아. 엄격하게 판단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억나는 사건은 이런 경우였어요. 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해요. 네. 거듭해서 부정행위를 하고 다른 배우자는 그런 부정행위를 계속 눈 감아줘요. 오. 처음엔 눈 감아줬어요. 문제 삼으면 헤어질까봐일까요? 모르겠어요. 뭐 그러겠죠.
그래서 계속 눈 감아 주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몰래 부정행위를 하니까 폭행을 합니다. 경찰이 출동을 해요. 그래서 체포가 돼서 이제 구속영장 청구까지 돼요. 뭐 다행히 그 구속영장 단계에서 저희가 들어가서 구속영장은 기각시키긴 했는데 이런 경우에 결국에 부정행위를 계속한 분이 이혼 청구를 합니다. 유책 배우자인데도 불구하고 이혼 그쵸. 청구를 하셨네요. 그렇게 청구를 해서 저희는 이제 그 반대 입장이어가지고 방어를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아니, 유책 배우자가 무슨 이혼 청구냐. 네. 그리고 우리가 물론 계속 참아주다가 나중에 이제 화를 참지 못해서 폭행을 한 잘못은 있긴 하지만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이런 부분으로 혼인 관계가 이제 파탄되지도 않았고 유책 배우자의 청구기 때문에 이혼은 인용될 수 없다라고 사실은 이제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사건에 있어서는 사실 그렇게 말만 했지 이분도 이제 감정이 회복되지가 않으니까 혼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진 않았어요. 그러실 수 있죠.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실망을 많이 하셨을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 뭐 자식들 보기도 너무 부끄럽고 예. 그런데 뭐 자식들은 이런 것도 모르고 상대편 편이나 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또 부모님이니까 또 그런 얘기 하기도 또 그렇고 그래서 혼자 많이 끙끙 앓았던 사건이 있었어요. 변호사님 그 사건 맡아서 좀 고생하셨군요. 고생은 안 했어요. 네. 그쵸. 신경 좀 많이 써드렸죠. 네,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분은 이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셨지만 이혼이 이제 인용이 됐습니다. 이혼이 인용이 됐고, 근데 다만 사실 위자료는 이제 기각이 됐어요. 사유는 아까 말씀처럼 파탄주의처럼 양쪽 다 잘못이다. 양쪽 다 잘못이다. 이렇게 해서 이혼이 인용이 돼서 되게 이례적으로 인용이 됐고, 근데 위자료 부분도 양쪽 다 잘못이니까 사실 뭐 인용 안 한다. 왜냐면 때렸으니까 위자료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인정이 안 됐네요. 네, 폭행 부분 관련해서는 증거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있죠. 명백하죠.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이제는 완벽한 어떤 유책주의는 아니다. 추세가 조금 바뀌었다. 그렇죠. 네. 툭하면 둘 다 잘못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네요, 변호사님. 이제 무조건 맞았다라는 이유로 내가 당연히 위자료를 받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리고 무조건 때린 사람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법원에서 좀 심도 있게 판단을 해서 실제로 원인 누구한테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혼 관련해서는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요즘 뭐 가사 조사관들도 있고 네. 그런 절차들 되게 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네. 좀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심도 있게 이제 판단하시는 것 같고 만약에 이제 거기서 뭐 인정되지 않으면 사실 그냥 민사 법정 가서 처리하면 되는 거라 또. 네. 저희가 선임하면 되나요? 네. 상대가 형사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혼 사건에서는 반드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는 좀 염두에 둬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이제 유책이랑 어떤 파탄의 원인은 다른 법원이? 부분도 네. 봐서 판단을 한다. 저 가정법원 판사님들께서 독립적으로 판단하시는 거죠. 형사법원의 판단이 구속되지 않고. 그런 것들 보면 정말 판사님들은 똑똑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부심이 대단하신. 그렇죠. 훌륭하심. 네. 변호사님 이와 반대되는 사건도 해보셨잖아요, 그죠?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정반대로 유책주의에 아주 충실한 판결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원고가 부정행위를 많이 저질렀어요. 많이 저지르고 과소비한 것도 많고 했는데 이 부정행위랑 이런 사실들이 발각돼서 맞으셨어요. 그래서 폭행을 당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형사 문제화까지 돼서 이 때린 가해자는 처벌도 받은 사안이었는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혼 청구를 하셨어요. 맞은 건 맞지만 너는 유책 배우자다라고 해서 원고의 청구가 이제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 판결문을 보면서 피고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고가 유책 배우자로 인정이 되면 이혼이 될 수 없는 사안이었죠. 그래서 그대로 판결이 나서 이거는 되게 유책주의에 충실한 판결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사건 사실 원고가 항소해서도 되게 많이 뭐 이제 어필했던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무슨 가정이 어떻게 회복이 되냐라고 했었는데 사실 피고의 입장이 좀 완강했었습니다. 왜냐면 아직 미성년인 자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이혼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 이런 입장이 되게 확고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도 있고 자녀를 실질적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게 키우고 계셔서 그래서 이제 혼인의 유지의 가치가 있다라고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네. 변호사님도 그 사건 되게 같이 고민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관심이 되게 많았죠. 여러 가지 관점에서. 네. 그래서 에너지도 쏟았던 네. 그런 사건으로 저도 기억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좀 이제 사유를 좀 알아봤어요. 네, 사유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네.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긴 했지만 그래서 왜 이런 다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실제 진짜 아까 말씀처럼 한쪽이 뭐 집을 나갔어도 반대 입장에서 애 문제도 그렇고 네, 애를 잘 키워야 되지 않겠냐 돌아와라 네. 이제 이렇게 한다든지 이제 혼인을 회복하기 위한 어떤 의지를 보이면서 이혼 청구에 대해서 여기서 부인한다면 사실은 유책 배우자 청구로서 또 안 될 수 있긴 하지만 나가서 잘 됐다. 잘 됐다. 근데 너 부정행위 했지? 너 근데 이혼 청구 못 해. 근데 나 이혼 못 해줘. 괴롭힐 거야. 나 걔랑 잘 되는 꼴 못 봐. 사실 이런 상황은 내가 관계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안 한 거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또 다르게 보시는 거네요. 볼 수 있죠, 그죠? 네. 예. 이런 문구도 봤어요. 혼인 관계가 좀 소원해졌는데 네. 회복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양쪽 다 하지 않은 것도 네네네. 양쪽의 귀책이다. 와, 이렇게까지 쓰는구나. 맞습니다. 노력을 서로 안 한다. 그런 게 막 지적이 돼요. 판결문에 뭐 원고도 뭘 안 하고 피고도 뭘 안 했으니까 둘이 똑같다.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아까 유책 배우자 안 되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더 넓게 가정을 지키려는 노력, 그러니까 미성년자의 어떤 자녀 네. 예, 등등 이제 그런 것들이 없으면 그리고 회복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없으면 그런 경우에는 이혼이 될 수도 있다. 명심해야겠네요. 언제나 유책 배우자라고 이혼 청구를 못하는 게 아니라 혼인 관계를 총체적으로 봐서 혼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서로 없다면 이혼이 될 수 있고 특히 대부분은 아이셨던 것 같아요. 미성년 자녀 양육과 이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헤어질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법원 입장에서도 당사자의 뜻은 너무 존중해 주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네. 제가 이렇게 뭐 이혼 사건들을 알아봤는데 근데 사실은 뭐 이혼 사건 다루면서 뭔가 인생이 끝난 것 같잖아요. 그리고 계속 감정적으로 대립하긴 하지만 저희가 항상 이혼 사건 다룰 때 이제 드리는 말씀은 이혼 사건은 사실 나를 위한 또 새로운 시작인 거고 설계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의 분쟁 때문에 분명히 생산적으로 본업이나 생업에 충실하시지 못하고 싸움에 집중하고 계실 거거든요. 그리고 싸우느라 분명히 아이한테 영향이 있어요. 엄마 아빠 싸우는 거 볼 거고요. 서로 이제 아빠가 잘못했다, 엄마가 잘못했다 이런 얘기 들어야 되는 아이들 입장도 있고 해서 분쟁은 마무리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혼 소송을 빨리 정확하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인생을 사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맞아요. 잘 끊어내야 돼요. 이제 매듭이 안 풀리니까 잘라내는 거잖아요. 네. 그 의미를 잘 아시고 잘 잘라내시고 앞으로 설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관계가 확정적으로 정리가 되면 아마 다른 일도 잘 풀리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작부터 끝까지 정확히 아시고 네. 감정적으로 많이 힘드시긴 하겠지만 사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고 겪고 온 문제고 그리고 잘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방법은 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오늘 이제 재판상 이혼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나누고 다음번에 다른 주제로 네. 말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